자, 오늘은 1학년 2학기 과정의 2단원 내용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2단원은요, 작도와 합동을 배우는 단원인데요. 작도 단원에서 제가 아마 컴퍼스, 그리고 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것들을 챙긴 채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고, 실제로 작도하는 모습을 강의상에서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학원에서 옆에서 한번 작도하는 걸 같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단원명에서 나와 있듯이 작도를 먼저 배우고 합동을 배우게 됩니다. 뭔가 내용이 짧은 것 같지만 중요도로 따지면 둘 다 중요하고, 특히 이 삼각형의 합동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합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시게 될 작도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뒤로 넘어가서 준비학습 파트를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합동이라는 단어를 배운 적이 있어. 합동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같아야 돼. 모양, 크기 둘 다 같아야 돼. 모양만 같고 크기가 다르다거나, 크기는 같지만 모양이 다르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완전히 겹쳤을 때 포개어지는 도형 관계를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억의 대응점 하면 똑같은 위치, 포개었을 때 겹쳐지는 점, 미음이라고 쓸 수 있고, 변, 니은, 디귿의 대응변은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에 대응하는 변, 비읍, 시옷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지금 이 두 도형 같은 경우는 회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 리을, 디귿 여기 각의 대응각은 바로 여기가 될 테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각, 미음, 이응, 시옷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선대칭 도형이라는 단원에서 만약에 기역, 리을을 대칭축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진다라고 하면 점, 니은의 대응점은 점, 디귿, 여기에 대응각은 바로 여기가 될 테니 대응각끼리는 항상 크기가 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30도고 대응하는 변 길이도 항상 길이가 같기 때문에 너는 7cm겠다. 이렇게 내용 정리 한번 하고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저희는 삼각형을 작도해 볼 거예요. 작도라는 게 무엇이냐면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한대. 그럼 여기서 의문사항이 분명히 생기셔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 왜 하필이면 자를 눈금이 없는 자를 사용하나요? 이게 궁금하셔야 돼요. 작도라는 건 얘들아, 너희가 어떤 그림을 보고 똑같이 그릴 건데 지금부터 이 삼각형을 똑같이 작도하여라 라고 했을 때 아, 이거는 몇 센치 이렇게 실제 눈금을 잴 일은 없어. 길이를 그려서 재는 거를 작도라고 하진 않아. 그냥 여러분들은 이거를 똑같이 옮기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있는 도형의 변의 길이를 재서 옮기는 게 아니라서 눈금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금 없는 자이기 때문에 눈금 없는 자가 없으면 보통 뭐 책의 그 딱딱한 부분 혹은 샤프심 통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작도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몇 센치인지 재지 않을 거라서. 자, 그렇다면 1번 눈금 없는 자의 역할은 대체 무엇이냐? 그냥 그 단단한 부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처에 샤프심통이나 지우개 같은 걸로 우리가 두 점을 이어서 이렇게 선분을 그리거나 기존에 있었던 선분의 길이를 양쪽으로 연장할 때 사용하는 굉장히 제한적인 기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컴퍼스의 역할인데요. 일단 컴퍼스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컴퍼스는 여기다 찍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의 일부분을 그려내거나 또는 주어진 선분의 길이를 재어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컴퍼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이를 잰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꾸 이걸 눈금 없는 자랑 연결 짓는데요. 여기서 애들이 많이 틀린다라는 걸 강조드릴게요. 길이를 잰다라는 게 정말 몇 센치냐 이걸 잰다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밑에 길이가 같은 선분을 작도할 때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미션을 줬어. 여기에 AB 선분이 있거든. 너 이거 빈 A4 용지에 똑같이 길이 옮겨봐봐. 단
눈금이 있는 자로 길이 센티미터 옮기는 건 안 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일단은 직선을 그어. 직선을 긋는 건 눈금 없는 자로 그어. 그리고 그 위에 기준이 되는 출발점 C를 잡아.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처럼 컴퍼스를 사용해서 여기서 컴퍼스를 적당히 벌려주는 거야. 이만큼.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들어서 여기다 컴퍼스에서 똑같이 이렇게 옮겨서 여기를 D라고 해서 선분 CD를 작도했습니다. 라고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 과정에서 얘가 몇 센티미터인지 자로 잰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 컴퍼스의 길이를 벌려서 길이를 옮긴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컴퍼스의 역할인 거지. 길이를 재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럼 필수 문제 1번에 가볼게. 다음은 선분 XY와 길이가 같은 선분 PQ를 작도하겠대요. 여기 XY. 누군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주고 미션을 줬어. 이거랑 길이가 같은 선분 PQ를 너가 그려봐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아무 직선을 하나 그어. 눈금 없는 자로. 그리고 출발점 PQ를 작도하려면 일단 P는 적어놔야겠죠. 아무 곳에 P를 찍습니다. 이게 바로 나예요. 나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컴퍼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여기다 컴퍼스에 그 바늘침을 갖다 놓고 적절하게 벌려서 여기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그 컴퍼스를 그대로 옮겨서 얘들 놔둬놓고 똑같이 이 길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요. 이게 바로 가죠. 그 다음에 이 교점을 우리가 이제 Q라고 이름 붙이면 그때부터 얘가 선분 PQ고 얘랑 얘는 당연히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똑같은 만큼 컴퍼스를 벌려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옆에서 여러분한테 그려봐 라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1-1번에는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이미 그려진 직선 L이 있대요. 직선 L이 있는데 그 와중에 선분을 AB라고 표시를 했나 봐. 그 AB 선분의 2배가 되는 AC 선분, 즉 C를 작도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미 직선은 무한히 뻗어 있기 때문에 자가 딱히 필요할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에 컴퍼스를 여기다가 딱 찍고 여기를 이렇게 측정을 해. 그럼 그 길이가 측정이 될 거잖아. 그러면 컴퍼스를 들어서 다시 여기를 옮겨서 똑같이 길이만큼 이렇게 측정을 해. 그래서 여기를 C라고 하면 정확하게 길이가 2배가 된 걸 측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건 바로 컴퍼스라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가서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흐름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순서를 꼭 물어볼 거라서 문제들에서 순서를 물어볼 거고 저희 학원에서 크기가 같은 각 작도하는 거 같이 해볼 거라 요걸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게 약간 미션인 거야, 여러분.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누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각을 작도해주고 자, 너 지금부터 이 XOY와 여기랑 똑같은 크기를 가진 각을 여기다 너 그려봐 라고 했다고 쳐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직선이 있대요. 자, 그러면 컴퍼스를 꺼냅니다. 컴퍼스를 꺼내서 여기다가 바늘침을 놔두고 적절하게 너무 이렇게 크지 않게 이걸 넘어가지 않게 컴퍼스를 작게 벌려서 이렇게 원의 일부분을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컴퍼스 한 바퀴 돌리면 이렇게 원이 나오는데 한 바퀴를 다 그리진 않을 거야. 이 길이를 측정한다는 거야. 이 반지름의 길이를. 이걸 그대로 옮기셔요, 여러분. 컴퍼스 벌리거나 좁히지 말고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 혹시 괜찮으신가요? 그 다음에 컴퍼스를 들어서 이번엔 이게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지 이 각도를 측정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바늘침을 두고 이렇게 컴퍼스 일부분을 그립니다. 원래 이렇게 되는 원의 일부분을 그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벌리거나 좁히지 말고 여기로 옮겨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요. 한 교점이 생겨요. 이거를 눈금 없는 자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한 게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2번에 넘어와서 순서를 한 번만 가볼게. 제일 먼저 1번 기억 측정해야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옮겨서 C를 중심으로 하는 디귿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컴퍼스를 떼서 얘를 중심으로 여기 니은에 요렇게 이게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지 그게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선분 길이를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니은을 그리고 이걸 그대로
벌리거나 좁히지 말고 옮겨서 여기다 찝어서 리을을 옮깁니다. 그럼 아까 디귿과 리을의 결과성으로 여기 점이 하나 생기는데 이걸 이렇게 연결해주면 바로 작도가 완성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2-1번에 이거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4번을 했어. 그래서 여기 옮겨진 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렸어. 그럼 작도는 끝났는데 문제에서 OX 선분과 길이가 같은 걸 찾아달라는 거야. 여기 이 선분 있잖아. 근데 얘들아, 너네가 첫 번째로 여기서 컴퍼스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컴퍼스는 원래 원의 일부분을 담당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으로써 OX랑 OY는 당연히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OX랑 OY는 당연히 길이가 같아. 그리고 너네가 그 컴퍼스를 그대로 옮겨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일부분을 원을 똑같은 걸 그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PD와 PC 또한 당연히 똑같은 길이의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문제에서 2번과 5번은 길이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겠지. 여기서 벌어지는 XY와 여기서 벌어지는 CD는 자기들끼리는 같아. CD와 XY의 길이는 같은데 그것이 곧 이 원의 반지름이랑 같은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겠지. 자, 그렇다면 이 크기가 같은 각을 이용하면 뭐가 좋은가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평행선을 작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크기가 같은 각, 동의각과 억각을 작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있는 이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고 싶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L과 평행선을 작도하기 위해 일단 각도를 부여했어. 여기에다가 P를 지나는 미음선을 일단 그렸어. 이게 1번이야.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컴퍼스를 꺼내서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 원의 일부분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들어서 P를 중심으로 리을을 그려요. 그 다음에 컴퍼스를 떼서 여기 기역을 중심으로 여기 디귿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만나는 점 리을을 중심으로 여기 비읍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 측정하고 비읍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어진 거랑 그어진 거에서 만나는 게 있을 텐데 여기와 여기 그어졌던 점 P를 이렇게 눈금 없는 자로 연결을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를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동의각이죠.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니은의 작도를 마지막으로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냐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작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법만 배웠는데 무려 동의각을 이용해서 평행선까지도 작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속속 개념 익히기를 갈 건데요. 1번에 작도할 때 눈금 없는 자라 컴퍼스의 용도 각각 2가지씩 한번 골라주시고요. 일단 2번 가볼게. 2번에 첫 번째로 선분 A비였어. 아까처럼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연장부터 미리 해둬야겠지? 그래서 눈금 없는 자로 디귿 연장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길이를 일단 재어볼 건데 여기 컴퍼스로 여기 길이를 먼저 재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옮겨서 여기 시작을 해서 여기 컴퍼스로 옮기면 C를 작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디귿, 기역, 니은이다. 이렇게 순서를 나열할 수 있어. 3번 가볼게. 3번에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컴퍼스를 이렇게 옮기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니은이고 이걸 그대로 여기로 옮기는 여기가 리을이겠지. 그러면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결정됐으니까 여기서 컴퍼스를 이렇게 그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유지해서 여기까지 와서 그대로 미음으로 그려. 그러니까 기역 미음이고 그러면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 것까지가 마지막 마무리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번은 일단 순서가 잘못된 것 같고 OA랑 OB 길이 같은지 볼게. 얘랑 얘는 당연히 길이가 같아. 왜? 반지름이니까. 그리고 3번에
AB와 CD가 길이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길이가 같겠지. 왜냐하면 내가 여기 길이를 재어서 여기 그대로 컴퍼스로 옮긴 거니까 당연히 AB와 CD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4번에 OB랑 AB가 길이가 같냐? 갑자기 이게 정삼각형이 되냐 물어보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뭐 언젠가는 이 각도가 60도였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 그림에서 말할 수가 없으니 1번, 4번은 옳지 않고 5번에 AOB 이 각과 CPD 각도는 당연히 같겠지. 왜냐하면 우리는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번 같은 경우는 동의각의 크기가 같음을 이용해서 평행선을 작도한 건데 이 그림에서 옳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 선생님은 지금 다음 페이지로 이제 본격적인 삼각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삼각형은요 많이 다뤄본 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하나하나 요소와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삼각형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호로는 삼각형 ABC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알고 계셔 주시면 되고 얘는 꼭지점이 3개, 변도 3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꼭지점을 한번 봐보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대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변은 이 대자가 마주본다라는 뜻이라서 마주보는 변을 말해. 그러니까 어떤 각과 마주보는 변이지. 만약에 각 A에 마주보는 변 대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선분 BC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고 각 B에 마주보는 대변은 무엇입니까 하면 AC, 각 C에 마주보는 선분 AB, 변 AB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각은 대변이랑 정확하게 반대 요소겠죠. 당연히 어떤 한 변과 마주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합니다. 변 BC와 마주보는 각을 각 A 대각, AC의 대각은 각 B 이런 식으로 위치상에서 그림을 보시고 대변과 대각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세변 길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이후 과정을 공부하실 때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 무조건 작다라는 거가 항상 삼각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 숫자 3개 말해봐 해서 1, 2, 10을 말했어. 얘들아 1cm, 2cm, 10cm짜리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너무 길어. 그래서 10cm를 여기다 그렸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1cm, 2cm짜리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려도 짜리몽땅 이렇게 되지 이 삼각형이 도저히 오므러지지가 않는 거야. 이렇게 허공에다가 이렇게 빈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삼각형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작도 단원에서 뒤에서 배울 건데 우리가 컴퍼스 상에서 1cm짜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5cm, 7cm 이렇게 되어야 5cm짜리를 7cm짜리를 이렇게 컴퍼스로 그리고 5cm짜리를 컴퍼스로 그려서 이렇게 허공에서 마주보는 이 점이 생겨야 삼각형이 비로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5cm, 7cm, 10cm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긴 변 길이인 이 10이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 작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지. 같아서도 안 돼요.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긴 변 길이가 나머지 두 변 길이 합보다 작을 때 비로소 삼각형이 허공에서 이렇게 닫히는 지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삼각형이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설명일 것 같아. 우선 개념학인 내용에서 대변과 대각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각 A의 대변, 마주보는 변은 변 BC가 될 거고 각 B의 대변은 AC가 될 거고 각 C의 대변은 AB가 된다. 이렇게 되고 AB의 대각은 얘를 마주보는 각은 각 C, BC의 대각은 각 A, AC의 대각은 각 B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필수 문제 3번에 삼각형 세변 길이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랬는데 가장 긴 변 길이를 심판대에 올리고 나머지 두 변 길이를 심판대에 올렸을 때 두 변 길이 합보다 작으면 만들어질 수 있어. 얘는 6이 7보다 작으니까 만들어질 수 있겠지. 얘 가장 긴 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 했을 때 이렇게 더 작으니까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런데 3번은 가장 긴 변 그리고 나머지 두 변 길이 합했을 때 작지 않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도 확인해보면 가장 긴 변이 두 변 길이 합보다 작고 가장 긴 변이 두 변 길이 합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 3-1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그래서 가장 긴 변이 뭐일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일단 5는 아니라는 거 알겠는데 가장 긴 변이 11이었을 수도 있고 가장 긴 변이 A였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문제를 두 번을 한번 풀어볼게. 가장 긴 변이 10일이라면 10일이 나머지 두 변 길이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가장 긴 변이 A라면 가장 긴 변이 두 변 길이 합 5 더하기 11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풀이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아직 부등식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 이항을 해도 괜찮거든요. 플러스 5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리고 아까 두 개 더한 거보다 작아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문자로 나온 걸 사이에 끼우고요. 나머지 숫자 두 개를 더한 거보다는 작고 숫자 두 개를 뺀 거보다는 크다 이렇게 바로 적어주시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A는 6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은 숫자여야 돼. 나머지 두 개를 더한 거보다는 작고 나머지 두 개를 뺀 거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답은 4번 말고는 가능한 게 없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 삼각형의 작도를 배워볼 건데, 다음 각 경우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해낼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션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다라는 건 운동장에 학생 100명 세워놓고 100명의 학생에게 똑같은 미션을 줬어. 예를 들어서 세변 길이를 줬어. 세변 길이가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5cm, 7cm, 10cm인 거를 작도해봐 라고 하면 100명이면 100명이 모두 다 똑같은 그림을 작도해낸다. 이것이 하나로 작도한다라는 거에 수학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좀 회전되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적절히 회전해서 겹치면 100명의 학생이 모두 다 제대로 작도했다라는 가정하에 다 똑같은 그림을 그려낼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수학에서 이렇게 하나로 작도할 수 있는 그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경우. 이거를 변은 영어로 우리 사이드라고 하거든요. 뒤에서 합동 조건이랑 연관을 지어주고 싶어서 바로 제가 앞글자 따서 약간 줄임말처럼 설명을 해볼게요. 사이드 3개가 주어진다. SSS 조건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100명이면 100명이 모두 다 똑같은 그림을 작도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두 변의 길이와 그러니까 사이드 2개가 나오고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곳에 바로 각, 바로 앵글이죠. 각. 앞글자 따서 A로 갑니다. SAS라고 부르는데요. 두 변과 그 사이 끼어있는 각이 주어질 때는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똑같은 그림을 작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변의 길이. 지금 변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3개가 나왔을 경우. 2개가 나왔을 경우는 특이 케이스가 각이 무조건 끼인 각이어야만 한다라는 거. 마지막 선생님 각이 만약에 하나만 주어지면요. 그러면 그 양옆에 바로 양옆에 그 양끝각이 주어지면 됩니다. 여기 한 변의 길이와 이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우리는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단 이 세 가지 경우 말고는 없다라는 거. SSS 경우와 SAS 경우, 그리고 양끝각과 한 변, 즉 ASA.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필수 문제 4번에 선생님 어떻게 SSS가 주어진다고 삼각형이 하나로 작도되나요?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셋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밑변으로 깝니다. 이거 깔 때도 여기 컴퍼스 찍어서 여기 컴퍼스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 시작점에서 컴퍼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순서가 바로 디귿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이 B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길이를 땁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C를 기점으로 컴퍼스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생기겠지. 지금까지는 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C까지 이렇게 길이를 딱 따. 그래서 여기를 이용해서 컴퍼스 움직이지 말고 여기 그대로 해. 그러면 여기 허공에서 여기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 점과 이렇게 연결하면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컴퍼스로 따는 니은이 두 번째고 마지막에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기억을 연결하면 이게 삼각형이 되는 거야. 물론 누군가는 선생님 저는 B를 밑변으로 두고 싶어요. B를 밑변으로 두고 싶고 그리고 A와 C를 컴퍼스로 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삼각형 만들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얘는 다 회전하면 당연히 똑같은 삼각형이겠죠. 절대 다른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뒤에 가서 이거를 우리는 합동이라고 부를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삼각형 세변 길이가 다 주어졌을 경우에 항상 가능하다라는 거죠.
4-1번 가볼게요. 한 변의 길이랑 양끝각.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 한 변 길이랑 양끝각이니까 앵글 2개랑 사이드 하나에서 ASA. 가끔 친구들이 아싸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거 맞지요? 이거 100명이면 100명이 다 하나로 작도될 수 있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100명이면 100명이 다 하나로 작도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작도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A, B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이렇게 선분해서 A를 찍고 여기 컴퍼스에 이렇게 찍어서 이 컴퍼스에 이렇게 찍어서 이 길이를 따서 여기다 길이를 그대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각도를 옮겨볼게요. 여기 1번, 2번. 그림 좀 이상하네요. 제가 지금 컴퍼스가 없어서 2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를 기점으로 3번, 4번 이렇게 하면 여기 선이 하나 생기잖아.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이어버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파란색 각도랑 크기가 같은 각을 이쪽에 작도를 한 거고, 방금 한 거에 제가 똑같이 오른쪽에 다시 해볼게요.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3번, 여기서 여기까지 4번, 그 다음에 여기 생긴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4번 이렇게 돼서 여기랑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를 한 거야. 그러면 여기 생겨서 비로소 여러분들은 삼각형이 작도가 됐습니다. 이게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길이가 같은 선분과 크기가 같은 각도를 작도하는 방법을 괜히 배운 건 아니겠죠. 바로 삼각형을 작도하기 위해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이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작도하는 순서로 옳지 않은 것을 만약에 물어보라고 했는데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봐봐요. 일단 변 AB, 제가 지금 그린 작도법이잖아요. AB를 먼저 그린 다음에 뭐 A를 먼저 작도하든 B를 먼저 작도하든 또는 B를 작도하든 A를 작도하든 결국 똑같을 거니까 1번, 2번은 무조건 작도가 가능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각도를 먼저 작도를 하고 싶었던 거야. 어떤 선분에 얘랑 크기가 같은 각을 제가 이렇게 작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변의 길이 따도 괜찮죠. 여기 각 A 작도 끝났고 그 뒤에 컴퍼스 따서 여기 B 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각도 B 이렇게 해도 괜찮죠. 그러면 당연히 4번도 괜찮을 거야. 그런데 5번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변이 최소 첫 번째 단계 혹은 두 번째 단계까지는 와야지 세 번째가 왜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각도를 2개를 먼저 작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 각이랑 똑같은 크기가 같은 각을 여기다 대고 작도를 막 했어. 근데 여기 변의 길이를 알지도 못한 채 여기 각 B랑 크기가 같은 각을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작도를 막 해. 각 작도를 했어. 그런데 그 이후에 변의 길이를 딴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의 변의 길이를 땄어. 변의 길이가 이만큼이야. 그럼 이거 다시 지우개를 막 지워야 되잖아. 지우개를 지우고 다시 이걸 또 작도를 다시 또 이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5번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적어도 첫 번째 순서 아니면 두 번째 순서의 변의 길이가 확정이 되어야 마지막 각도가 확정적으로 위치가 결정되지, 각도 2개를 먼저 작도하면 마지막에 변의 길이를 작도할 때 다시 그걸 지우개를 지워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이게 4-1번 문제는 그냥 교양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고 5번은 안 되는구나,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7번 갈게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대요. 100명이면 100명한테 모두 다 똑같이 작도하라고 했을 때 똑같은 그림이 작도되는 경우가 단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삼각형의 세변 길이가 주어질 때. 두 번째, 두 변 길이랑 그 사이 끄인각이 주어질 때. 세 번째, 한 변의 길이랑 양 끝각이 주어질 때, 이렇게 3개의 경우에서만 하나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 밑에 시험 문제는 뭐가 더 잘 나올까요? 바로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게 더 잘 나오겠죠. 자, SSS.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고 무조건 하나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만약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1cm, 2cm, 10cm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그려진다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10cm, 1cm, 2cm 이거는 삼각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져주셔야 되냐면 가장 긴 변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은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절대로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같아도 안 된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만약에 가장 긴 변이 4cm고 나머지 2개가 1cm, 3cm면 1cm짜리 컴퍼스를 찍고 3cm를 찍었어. 그런데 여기서 만나지 허공에서 만나진 않는 거야. 그치? 그래서 삼각형이 뚫려버려. 그럼 삼각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허공에서 만나려면 더 커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가장 큰 변 길이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더 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두 변 길이랑 어떤 각도 하나가 주어졌는데 그 각이 끼인 각이 아닌 경우, 끼인 각이 아닌 다른 한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삼각형이 아예 그려지지 않거나 한 개 또는 두 개가 그려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두 변 길이가 4cm, 5cm래. 그리고 그 끼인 각이 뭐 나왔어. 그럼 크기가 같은 각 작도하는 법에 따라 작도를 완성시키고 연결하면 끝나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끼인 각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을 그리는데 끼인 각이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5cm, 4cm를 그렸는데 어떤 각이 만약에 각 A에 가 있는 경우, 여기에 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끼인 각이 아닌 경우. 근데 또는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지만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cm라는 그림이 삼각형이 두 개가 그려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각도가 확정되지 않는 바람에 각 A 쪽에서 50도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기 4cm일 때 하나랑 여기 4cm일 때 하나 이렇게 항상 두 개가 그려지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 또는 두 개가 그려지던가 아니면 뭐 심지어 A, B 길이 주어지고 BC 길이가 주어졌는데 갑자기 C의 각도를 알려주면 삼각형이 도저히 그려질 수가 없죠. 뭐 여기 길이가 알려졌는데 여기 끼인 각의 크기를 알려줬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뭐 이렇게 그려지는지 여기가 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지 뭐 그거를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려지지 않거나 한 개 또는 두 개가 그려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두 변 길이랑 각 하나가 주어질 때 그 각 하나는 무조건 끼인 각의 형태로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3번에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를 한번 살펴볼 건데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무슨 경우냐면요. 길이가 하나도 안 주어진 거야. 우리가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요. 적어도 길이가 하나는 주어져야 되거든요. S가 하나는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S는 하나도 안 주어지고 세 각이 다 주어진 거야. 180도 합 나오는 거 있잖아. 40, 60, 80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40, 60, 80짜리 모양은 다 똑같겠죠. 모양은 같은 삼각형이 많이 만들어지지만 길이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거의 수백만 가지의 무한개의 삼각형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길이가 하나 정도는 주어져야 돼요.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5번. 하나로 경해지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 제가 삼각형 그림 하나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1번은 뭐냐? AB와 BC가 주어지고 CA도 주어지는 경우, 즉 SSS 경우입니다. 근데 SSS라고 항상 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가장 긴 변이 두 변 길이 합보다 작은지를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작아요? 안 작잖아요. 그럼 1번은 탈락이죠. 자, 2번 가볼게. 2번은 AB랑 BC가 결정되고 각 A가 결정된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끼인 각이 나와야지. AB랑 BC가 나왔으면 여기 동통된 알파벳 각 B를 알려줘야 되는데 끼인 각이 아닌 각을 알려줬다 보니까 절대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AB와 BC 알려지고 여기 공통된 알파벳 B를 알려줬네요. 3번 완벽합니다. 4번 가볼게요.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를 알려줬네요. 그러면 얘는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 알려주는 경우니까 완벽합니다. 4번도 완벽하고요. 5번에 길이가 하나라도 나오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나로 결정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은 탈락입니다. 정답은 3번, 4번이에요. 자, 그럼 5-1번 문제도 제가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A, B, C 아무거나 그려두시고 현재 BC가 7이라는 게 확실히 주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1번. 만약에 AB 길이와 CA 길이가 나왔다면 자, 그럼 이거는 SSS 유형이니까 가장 긴 변 길이 즉 7이 두 개 더한 것보다 작은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 그러면 가장 긴 변 7이 두 개 더한 것보다 작은 거 맞더라고. 그래서 1번은 하나로 정해지는 게 맞고요. 2번에 BC가 주어지고 AB가 주어지고 그 끼인 각이 주어진 경우 얘도 맞지요. 3번에 BC가 주어진 상황에서 AC가 주어졌어. 그러면 그 끼인 각은 각 C가 되는 거였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끼인 각이 아닌 각을 알려줬어. 넌 탈락이야. 그리고 4번 가보면 BC가 주어지고 A랑 각 B랑 주어진 경우 근데 여러분들 4번이 조금 중요하네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분명히 한 변 길이랑 양 끝각이라고 하셨으니까 BC가 주어졌으면 그 양 끝각인 B랑 C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5번만 맞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원래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원래는 B랑 C가 주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주어진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경 지식이 있어요. 바로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은 180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에서만큼만 약간 유도리 있게 해줘서도 괜찮으신 게 꼭 양끝각이 아니더라도 각 A와 각 B가 수치로 주어진 경우에는 두 개를 더해서 135도가 되는 상황이니까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45도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치로 구해내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양끝각이 40도랑 45도일 거야 라는 걸 알고 작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SSS랑 SAS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셔야 되고 마지막 ASA 조건에서는 이 AA가 꼭 양끝각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수치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숫자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좀 유도리 있게 답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얘는 협상의 가치가 없어요. 무조건 끼인 각이어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속속 개념 익히기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저는 4번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모칸 채우는 거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지금은 두변 길이랑 그 끼인각 SAS 상황에서 삼각형을 작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맞은 것을 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누구랑 크기가 같은 XBY를 작도를 할 거냐면 당연히 각 B랑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를 하겠죠. 이 사람은 각도를 먼저 작도를 하겠대요. 그래서 어딘가에 직선 하나 그려두고 여기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해서 마지막에 5번 이렇게 해서 크기가 같은 각을 일단 작도를 한 거야. 각 B랑 똑같은 각을 작도를 한 거지. 그 다음에 전비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인 원을 그려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겠느냐. C인 원이겠네요. C. 얘를 그냥 컴퍼스로 이 길이를 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를 땄을 때 이 길이를 그대로 여기다 옮겨서 이렇게 C인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그래서 C인 걸 찾는 거지. 얘가 C인 거야. 그리고 여기 지점을 A라고 명명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 B를 중심으로 이제 A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연히 A겠죠. A인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가 지금 A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가도 1번, 2번 해서 그린 다음에 여기가 점 C 해서 여기 A야. 해서 마지막으로 닫혀져 있는 여기를 연결하면 여러분들은 두변 길이랑 끼인각이 나온 삼각형을 작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적절히 다 살펴보면서 채워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5번과 6번은 여러분들이 삼각형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7번을 한 번만 가볼게요. 7번은 나중에 학년이 올라갔을 때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공식으로 푸는 문제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나열해서 푸는 문제고요. 나열을 했을 때 중요한 점은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꼭 따라와 주세요. 가장 긴 변 기준으로 갈 거야. 이 방법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쓸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습관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삼각형의 길이를 나열할 때는 꼭 가장 긴 변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가장 긴 변이 7이라면 나머지 두 개 더해서 7보다 큰 애를 찾는 거야. 3 더하기 4는 안 되죠. 3 더하기 5 어때요? 괜찮죠? 그러면 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서 4랑 5도 7보다 크죠? 그래서 일단 가장 긴 변이 7일 때 우리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만약에 가장 긴 변이 7이 아니라 5라면 그럼 가볼게. 가장 긴 변이 5라면 나머지 두 개를 더한 게 5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일단 7은 절대 사용할 수 없어. 내가 지금 가장 긴 변이 5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두 개 더한 거 3, 4밖에 없고 심지어 그 두 개 더한 게 5보다 크다는 것도 너무나 명확해. 그래서 정답은 이 세 개다. 가장 긴 변이 7 또는 5일 때 풀면 되는 거죠. 가장 긴 변이 5일 때 7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2학년 2학기 때 다시 한번 중요하게 시험 때 등장할 내용이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등장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삼각형의 세 변 길이 주어질 때 이거 경우의 수 따지는 경우에는 꼭 가장 긴 변을 중심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서 일일이 적어봐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 끝났습니다. 내용이 좀 길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정확하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내용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고 라이트 책 넘어가서 열심히 꼼꼼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